저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정당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의 기능이 상실이 됐다. 이렇게 봐요. 과거에 정당이 인물 중심의 정당이라고 했는데 인물 중심의 정당조차도 없다. 그냥 사람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정당 내에서 누구파 이렇게 되면서 패거리 싸움을 하고 있는 꼴인 거죠. 그게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이 장악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여당은 대통령 이후에 포스트 윤에 대한 싸움을 지금 패거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창당될 때에는 정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는데 그 가치 철학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납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표를 더 얻을 건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패거리를 더 만들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반대파는 그걸 무조건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상이다라고 봐요. 보수 정치인들이 자기 혁신에 게을리했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생각도 상실을 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계기는 환경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그 탄핵까지 우리가 당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거기에는 일면 저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결국 탄핵하고 나서 결국은 당 개혁을 부르짖다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개혁할 수 없는 정당에 더 이상 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탈을 해가지고 새로운 바른정당을 창당을 했지만 처음에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 또 일부가 이탈을 하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결국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나마 있었던 어떤 보수 세력 내에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자멸하다시피 한 꼴이 된 거죠. 그 상황이.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총선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역시 줄 서는 데 능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고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또 공천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을 본 사람들이 줄서기에 급급했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줄 서는 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혀 오히려 더 악화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때는 그래도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라고 하는 논쟁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지금은 그런 논쟁이 없고 나는 누구 편이냐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정치인이 되면 뭐를 하겠다라기보다 내가 누구하고 얼마나 더 거리가 더 가깝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했고 누구하고 사진 찍은 것 같아 걸기 급했고 이게 이제 지금 현상이고 이번 전당대회도 보면 내가 당대표가 되면 지리멸렬한 이 우리 보수 정당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게 누구 편이냐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많이 자꾸만 나오는 이런 현상인 거죠. 결국은 민심을 못 읽는 거죠. 그리고 자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표율로 따지면 5%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도적인 문제도 있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 결국은 수도권에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편가름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가장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정당을 대변해서 제대로 정치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 편인가 아닌가를 보고 고르다 보니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1극으로 천하가 통일이 되니까 그냥 이론이 없는 거죠. 자기가 제일 좋은 사람 자기 편이면 뽑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갈라지니까 그나마 그 없는 인재 중에서 또 갈라서 네 편 내 편 갈라서 뽑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정치를 할 건가? 결국 당선된 사람들이 국민을 바라본 사람들이 당선이 된 거죠.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봐요. 거기 가장 취약지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제가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지난 21대 출마를 했을 때에 그 개소식 할 때도 가고 선거 운동 중에도 현장에 가서 같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저 나름대로 지역구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당선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선배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네요. 이제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결국은 그때 제가 얘기한 거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정치는 나를 파는 건데 누구한테 파냐? 유권자한테 파는 거다.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냐? 유권자를 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라. 모든 것은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안타까운 게 지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이런 성적표를 준 거잖아요. 야당한테 다수당을 줬고 여당한테 그 소수당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해갖고 준 결과인데 그거를 지금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당이 여소야대인데 거의 180석에 가까운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의 동등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같이 행동을 해요. 아니 국회 개원 협상을 하는데도 보면은 저는 여당이 장외로 나간다는 건 좀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국회 협상을 하는데 끝까지 협상 테이블에서 하다가 처절하게 깨지는 모습도 보여줘야죠.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 가지고 문 앞에서 계속 데모하고 좀 그건 맞지 않다. 저는 지난 21대 때에도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국민들이 결정해 준 결과인데 그렇지만은 최대한 설득할 수 있는 데 설득을 하다가 깨질 땐 처절하게 깨져야죠. 그게 국민들이 바라볼 것 아니겠어요? 야,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2번 이런 결과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금 행동들을 해요. 그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리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여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정당이니까 똑같이 잘못해. 그런데 저게 대통령도 있는데 저기에다가 여대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할까? 국민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견제하는 힘이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월등하게 잘하든지 차별화가 되든지 그래놓고 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똑같이 잘못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면 국민들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절대로 여당은 장외로 나가면 안 되고 국회를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있나요? 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협상을 해서
원내 대표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해서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나서서 해야죠. 그래서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런 개혁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야당 대표 만나고, 야당 대표를 만난 거는 한 개인 이재명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해 준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읍소하고, 우리 꼭 국가적으로 이거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해주면 그 부담은 이제 야당이 갖는 거죠. 국민들이 다 보지 않겠어요?